12월 달 원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원론 그 기본적인 특성은 일단 한 해가 마무리된다. 그죠?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제 12월 달이다. 그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절기로는 우리가 대설과 동지가 있는 절기죠. 그죠? 대설과 동지가 있는 절기고, 간지로는 갑자월이다. 그죠? 갑자월. 갑자라는 것 자체도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절기부터 한번 살펴보면, 대설이라는 절기는 기본적으로 뭐 말 뜻대로 따지면 눈이 많이 온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눈이 많이 온다 할 때 눈이 많이 오면 봄에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 뭐 이런 어떤 설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하도 기후 변화가 온난화가 되면서 뭐 눈도 올 때는 너무 가하게 오고 또 아닐 때는 안 오고 이렇게 이제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옛날에 그런 어떤 말들도 조금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동지라는 것은 우리가 음의 기운이 절정에 달할 때 그 말은 어둠이 밤이 가장 길고 다시 가장 짧은 절기죠. 그죠? 절기가 시작되는 게 동지인데 그 의미는 음이 극단에 달하면 양이 새로 생긴다. 그치? 가장 음이 극단에 달아있지만 그때부터 다시 양으로 전환된다. 이런 의미죠. 양으로 전환된다는 의미, 음양이 전환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 그래서 옛날에 어떤 역학적인 어떤 그 의미로 따지면 갑자부터 새로운 해로, 자부터, 그러니까 자월부터 새로운 해로 시작된다라고 보는 어떤 이론적 논리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론으로 따지면 자부터 음이 양으로 전환되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만큼의 기운이 지구에 도달하고 지구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에서 일정 기간에 버퍼가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버퍼가 어찌 보면 한 달, 보름 정도의 절기, 그러니까 새로운 입춘이 올 때가 새로운 해로 전환된다라고 보는 것이 역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부분은 쓰고 있죠. 근데 한때는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니까 자월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었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이제 정리가 돼서 입춘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역학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로 간지적으로도 갑자라는 글자는 육식갑자에서 처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육식갑자의 주기가 월로 따지면 5년간의 주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개해로 끝나고 갑자로 시작된다. 그런 의미는 각자의 삶에도 어찌 보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 어떤 그런 기운이 깃든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렵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새로운 마음으로 어찌 보면 시도해보는 어떤 그런 기운이 시작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띠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는 주요 캐상으로는 수천수라는 상이 나와서 수천수도 우리가 상으로 보면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거죠.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보면 뭐 구름이 이렇게 비가 내리기 직전에 구름들이 모여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볼 수가 있고, 수라는 것도 수라는 그 자체가 때를 기다린다, 뭐 참고 있다, 곧 뭔가 이루어진다, 자연적인 어떤 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비가 내리기 직전에 있던 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희망을 가지고 좀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 적용을 한다면 초조하게 굴지 말고 마음의 느긋함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충분히 진행한다면 그걸 성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금방 뭔가 결정하고 급하게 뭔가 달라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상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갖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을 시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자기인데 기인이 나타나서 도움이 되는 어떤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어렵더라도 버텨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당장은 조금 힘들지만 곧 풀려나간다, 이래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 뭐 쏟아질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곧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게 기대해 보셔도 좋겠죠. 근데 조금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은 당장 성취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라는 것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린다는 것처럼 조금 기다리면 자기가 원하는 바들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취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번 달에 뭔가 성사되는 것이 아니어도 그럼 시기에 초에는 안 되더라도 연말에 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보는 거죠. 연애사는 지금 막 하고 있던 것들을 뭔가 자기가 인위적으로 급하게 땡기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별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고 남들이 자기들이 반응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어떤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매매는 가능하면 참고 다음 기회를 찾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사운도 가능하면 다음 기회를 찾는 게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면 참았다가 다음 어떤 시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건강은 가능하면 지금 금방 좋아지는 어떤 것보다는 조금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만약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던 데들이 병원이라는 것이 잘 안 낫는다면 병원을 좀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94년생 갑술생 개띠는 자기가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서 완성되는 시기로 보여지고, 남녀 문제로 논하자면 그 남녀의 어떤 부분이 성사된다 이래 봐도 좋을 것 같아요. 94년생 갑술생은 괜찮은 운이라 볼 수 있습니다. 82년생 임술생 개띠는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좀 더 다른 그보다도 좀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70년생 경술생 개띠는 어째 보면 자기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관계든지 업무든지 한 번쯤 마무리 짓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58년생 무술생은 대체로 좀 안정되고 평화롭고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그래도 나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뭔가 안락감, 편안함, 태평함 이런 어떤 시기를 얻을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좋은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46년생 병술생 개띠는 일상에서 자기가 그 나이에 맞게끔 마음을 좀 여유만 갖는다면 충분히 소소한 행복들을 알 수 있는 시기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참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 해가 이제 끝나가니까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갑진년 용띠해를 맞이한다면 또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국운도 갑진년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니까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합시다.